안녕하세요. 장동원 메르스탁의 박시장입니다. 4월 3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06.97포인트 1.68%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후퇴 등의 외국인이 2720억 순매도, 기관 또한 6751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879.96포인트 1.30%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459억, 기관이 1564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미국 상회하면서 미국 금리 인하 지연 우려 후퇴와 또 테슬라의 차량 인도 실적 쇼크로 우리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즉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기조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날은 최근 우리 증시의 버팀목이었던 대형 반도체주까지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면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삼성전자는 0.94% 하락을 했고 SK하이닉스도 3.3%의 낙폭이 달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약 한 달 만에 88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8.90, 0.24%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예상 밖 견조한 제조업 지표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지만 최근 상승 랠리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숨고르기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의 힘이 괜찮았습니다. AMD가 유리기판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가 유리기판 공급망 구축 착수 소식이 들리면서 필옵티스가 역사상 신고가, YC캠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필옵티스 YC캠은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습니다. AMD가 반도체 제조에 유리기판을 도입하기 위해 공급망 구축에 착수했는데 인텔에 이어 AMD까지 중앙처리장치 CPU 양대 산맥인데 이 유리기판 확보에 나서면서 국내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AMD는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판 업체들과 유리기판 성능 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테스트에서는 일본 신코, 대만 유니마이크론, 오스트리아는 ATNS, 우리나라는 삼성전기 등이 테스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AMD가 지금까지 SKC 자회사 앱솔릭스와 유리기판 관련 협업을 이어왔는데 이번에 협력사를 추가하려는 것은 유리기판 도입을 확정을 하고 본격적인 양산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관계자는 이 반도체 제조사들이 직접 이 소부장 기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리기판 제조사 역시 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또 자체적인 소부장 공급망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소부장 조정하고 있다면서 인텔, AMD 등 최종 고객사에 선택되기 위한 기판 및 소부장 기업 간 합종 연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한 장비 업체들 관계자는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오후에 반등이 좋았습니다.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다 소식이 나오면서 세아피엔시가 상한가, VT, 아이큐어, DYD, 오가닉틱 코스메틱, 아모레퍼시피 등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오후에 좋았습니다. 특히 세화 PNC는 뷰티 브랜드 모레모 두바이 5성급 초호화 호텔 입점에 들어가면서 입점하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2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이 관세청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매김한 결과인데요. 이 품목별로 보면 스킨, 로션 등 기초 화장품 수출액이 10억 2천만 달러로 44.4%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고, 립스틱, 매니큐어 등 색조 화장품이 3억 6천만 달러로 비중이 15.5%, 마스크팩 등의 미용 제품의 마스크팩 등 이런 미용 제품은 2억 4천만 달러로 10.4%를 기록. 국가별로는 중국으로 수출액이 6억 1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요. 미국은 3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일본이 2억 4천만 달러, 베트남이 1억 5천만 달러 등 이렇게 순위가 나타난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리오프닝 이후 K-인디 브랜드가 다양한 모멘텀을 거쳐 성장을 지속해 왔는데, 처음엔 마스크를 벗으며 색조 화장품 수요 회복을 기대를 했고, 올리브영 채널의 성장과 개를 함께하기 시작했으며, 올영, 세포라를 포함한 멀티 브랜드 숍 채널은 중저가 브랜드가 시장 경쟁력을 확인받는 채널로 자기매김했습니다. 아울러 또 살아남은 브랜드에겐 매출 볼륨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채널이자 한국을 찾은 해외 관광객에까지 이름을 알리는 채널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해운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긴장 고조 속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흥하해운, 대한해운, HMM, 태웅로직스, 동방, KCTC 등 해운 종합물류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고, 흥구석유, GS, GSE, 대성에너지 등 일부 도시가스와 LPG 정유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어제 공습을 받았었죠. 그저께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장교를 비롯한 1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스라엘이 관례대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가운데 이란은 이번 공습을 이스라엘 소행으로 지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야톨 알리 하메네이, 에브라함 나이시 대통령 등 이 지도부들이 2일 대사관 공습에 대한 보복을 다짐을 했고,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이 이 범죄를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 라이시 대통령도 이란 대통령도 이번 공격에 화답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복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WTI도 중동 지역 지정학 리스크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해운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반등이 있었고, 에너지 관련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유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반등이 있었는데요.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한다는 소식에 인성정보, 또마토 시스템, 유비케어, 케어랩스 등 원격 진료, 비대면, 유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증 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상담과 진단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고,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 대책 일환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소, 보건지소로 비대면 진료 허용 소식에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엑시콘, 에이징랜드 등 반도체 일부 종목들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지난밤 뉴욕 증시가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10년물 국제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 마감하면서 1.51% 하락하였습니다.
인텔이 1.30% 하락, AMD도 2.53% 하락, 엔비디아에도 1.01% 하락되면서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20% 하락하면서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29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2월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1일 발표된 미리 3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50.3으로 17개월 만에 확장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같은 견조한 경제 지표 속에 연준 위원들의 신중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는데 따르는 위험이 너무 늦게 내리는데 따르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밝혔고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연방기금 금리 조정이 급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또 우리나라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미국 정부가 미국 상무부가 2020년 발표한 것과 같은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역성장 소식 등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삼성 SDI, 에코프로 BM,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솔루션나 소재, 윈텍, KNS, 화이트솔루션 등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1분기는 1월에서 3월인데요. 이 1분기 차량을 38만 6,810대를 인도했다고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한 수준으로 금융정보업체 패트셋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가 45만 7천 대도 크게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차량 인도량은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이후에 4년 만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1분기 생산량이 43만 3,371대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 전월 대비로는 12.5%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생산됐지만 고객에 인도되지 않은 차량이 46,561대에 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가 인도량 감소는 부분적으로 캘리포니아 프레먼트 공장에서 업데이트된 모델 3의 생산 확대가 초기 단계에 있고 여러 공장에 폐쇄를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4.90%, 리비안 5.23, 루시드 3.50% 등이 하락했으면서 미 주요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BYD도 이 1분기 부진한 차량 판매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이 BYD의 1분기 전기차 인도량은 30만 114대로 작년 4분기 대비 4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테슬라보다도 더 악화된 수준이며 이에 BYD가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에 세계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 전기차, 리튬 팹 배터리, 전기차, 충전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훈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0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훈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모든 분들 힘든 시장이었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